지난 1화에서 우리는 위험이 단순히 돈을 잃을 가능성이 아니라 미래 가치가 얼마나 흔들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표준 편차라는 숫자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살펴봤죠. 자,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50% 올랐다가 50% 떨어지면 결국 본전 아닌가?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계산기보다 자신감이 더 강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 150만 원이 된 뒤 다시 50% 하락하면 75만 원이 됩니다. 본전은커녕 원금의 25%가 사라집니다. 마치 할인 행사에서 돈을 아꼈다고 생각했는데 카드 명세서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투자의 세계가 덧셈의 세계가 아니라 곱셈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화에서는 이 곱셈의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손익은 절대로 대칭적으로 움직이지 않는지, 그리고 손실이 커질수록 원금 회복이 왜 점점 더 어려워지는지를 실제 숫자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달리와 복리의 차이를 이자 계산 방식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훨씬 더 큰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달리는 처음 투자한 원금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 방식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수익률을 더하고 빼면서 결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덧셈의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매달 10,000원씩 꾸준히 빌려간다면 계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들이 달리보다 복리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엔 10,000원 빌려가더니 다음 달에는 지난번에 빌린 돈 포함해서 또 빌려가죠. 복리는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복리에서는 매년의 수익과 손실이 현재 자산 규모 전체에 적용됩니다. 자산이 불어나면 커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자산이 줄어들면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성과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면서 서로 곱해집니다. 그래서 투자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곱셈의 세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곱셈 구조 때문에 우리 직관이 자주 틀리게 됩니다. 숫자는 분명히 같은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신기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 곱셈의 세계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50% 상승 후 50% 하락입니다. 1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해에 50% 수익이 발생하면 자산은 150만 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기분 좋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투자 성공 이야기를 올릴 준비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음 해에 50% 하락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50% 올랐고 50% 내렸으니까 결국 원점 아닌가? 그런데 시장은 우리의 희망사항을 계산에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하락은 처음 원금 100만 원의 절반을 깎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커져 있는 150만 원의 절반을 깎습니다. 그래서 75만 원이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금의 25%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플러스 50%와 마이너스 50%를 합치면 0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복리 결과는 마이너스 25%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익은 작은 원금에서 발생했지만 손실은 커진 자산 전체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몸무게 5kg 빼는 건 몇 달이 걸리는데 5kg 찌는 건 연휴 한 번이면 끝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숫자는 같아 보여도 현실은 전혀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곱셈의 세계에서는 같은 비율의 상승과 하락이 서로를 완벽하게 상쇄하지 못합니다. 손익의 비대칭성은 손실 이후 복구 과정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10% 하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원금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상승률은 약 11.1%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20% 하락하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25% 상승이 필요합니다. 30% 하락하면 42.9% 상승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노력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실이 커질수록 상황이 급격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산이 50% 하락해 반토막이 났다면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50%가 아닙니다. 무려 100%입니다. 돈을 2배로 만들어야 겨우 원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월급이 반으로 줄어들면 원래 생활 수준으로 돌아가기 얼마나 어려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더 무서운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75% 손실이 발생했다면 계좌를 원상복구하려면 300% 상승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자산이 4배가 되어야 겨우 출발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이시죠? 손실은 선형적으로 커지지만 회복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큰 손실은 단순한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복리 엔진 자체를 고장내는 사건에 가깝습니다. 복리의 세계에서는 변동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자산의 장기 성장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됩니다. 예를 들어 산술 평균 수익률이 동일하게 0%인 두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해에 20% 상승하고 둘째 해에 20% 하락합니다.
100만 원이 120만 원이 되었다가 96만 원이 됩니다. 결과는 4% 손실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해에 50% 상승하고 둘째 해에 50% 하락합니다. 100만 원이 150만 원까지 갔다가 75만 원이 됩니다. 결과는 무려 25% 손실입니다. 평균 수익률만 보면 둘 다 0%입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주말에 치킨 한 마리 먹고 평일 내내 샐러드 먹는 것과 주말에 치킨 5마리 먹고 평일에 샐러드 먹는 것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평균만 보면 비슷할 것 같지만 몸은 절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복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과 하락은 단순히 더해지고 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곱해집니다. 그래서 큰 수익 뒤에 큰 손실이 오면 이전에 쌓였던 복리 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반대로 변동성이 낮으면 자산은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복리의 힘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투자 세계의 매우 중요한 진실 3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투자는 덧셈의 세계가 아니라 곱셈의 세계입니다. 둘째, 같은 비율의 상승과 하락은 절대 대칭적으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손실이 깊어질수록 원금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셋째, 복리 엔진을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굴리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률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 자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좋은 투자자는 수익을 키우는 사람인 동시에 손실을 제한하는 사람입니다. 변동성을 방치하면 복리의 성장 경로는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반대로 하락폭을 잘 관리하면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다음 3화에서는 곱셈의 세계가 가진 가장 무서운 결말, 바로 파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왜 0이 한번 곱해지는 순간 복리의 시계가 완전히 멈추는지, 그리고 왜 진짜 부자들은 수익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